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다음 대선에 우리 시대정신, 우리 사 시대정신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큰 잠재력과 저력을 가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분들의 뜻에 따라서 바뀌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미래에 대한 지향점으로 기회와 통합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오히려 그 시대정신을 꼽고 싶은데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장밋빛 부상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쉬운 길이 아니죠. 정치권부터 자기권 내려놓고 타협하는 모습 보이면서 자기 진영 근기를 깨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먼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죠. 그러려면은 단순 다수 소선고제인 국회의원 선거부터 바꿔야 되고요. 5년 단임 대통령제 이것도 역시 이기면 다 갖는 승자 독식 정치판의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한 정치 세력의 교체, 정치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정치 세력 교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큰 관심을 받다가 막판에 이제 실패하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좀 느낀 교훈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치 세력 교체를 주장하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가야 할 비전, 철학, 정책의 컨텐츠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시세의 유불리에 따져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쪽이 싫고 저쪽이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철진한 얘기죠. 제3지대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권의 언어일 뿐이에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국민들은 그런 거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범야권 인사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이 대표만 그 얘기를 하셨나요? 또 이쪽에서는 범여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한 건 이거죠. 많은 언론에서 또 기자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집요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미 분명한 답을 했어요. 근데 듣고 싶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1입니까? 2입니까?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그 전제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걸 뛰어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또 이쪽 분들은 우리 편, 저쪽 분들은 또 저쪽 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이런 가치, 정치판을 바꾸는 가치에 같이 동참하고 기득권 내려고 한다면은 어떤 세력과도 저는 어떤 분들하고도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룸이 있다고 제 편에서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두 개의 선택지를 내놓고 저한테 답을 강요하신다면 저는 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창당으로까지는 굳이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우선은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던지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청년에게 연 2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 공식적으로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의 형태로 노동시장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은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기본소득이나 또는 사회안전망, 저는 그걸 기회복지안전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존 복지체제와의 조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냉철하고 중장기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양극화와 그런 국민의 분노와 편승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얘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연장선상에서 이제 또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또 여권에서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도 아니고요. 정치인의 나라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직 또는 전직
어느 기재부 공무원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실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판단에서 조금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재부에 표현하는 것은 이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기재부 출신이고 기재부 수상까지 했으니까 기재부가 역성 드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진의와 제 충정을 그것도 곡해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 52시간 현재 그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뭐 스타트업 이런 데서는 뭐 120시간 이런 얘기도 했다가 좀 굉장히 큰 비판을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이제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신 얘기라면은 노동시장과 일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한 말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삶의 질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종, 직업, 계층에 따른 그 신축성, 시장 해석을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보완책 만들어준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나 시전 감사원장이 이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직접 즉답을 안 하긴 했지만은 나름대로의 국민 지지율이 나오는 걸 토대로 국민이 불렀다 이렇게 항변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수 정부든 진보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정부였든 또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됐든 권력기관 장이나 헌법기관 장이 임기 전에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인 얘기가 아니고 특정 정권의 얘기가 아니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수 정권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임기 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정치는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장이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장이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가 그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죠. 오히려 갈등도 조장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의 정치나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미래를 대비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하시던 일 전부 과거를 재단하는 일이었어요. 남이 한 일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평생에 계셨던 분들이 사회 갈등을 해소한 일에 적합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헌법기관이나 권력기관 장하셨던 분들이 임기를 앞에 두고 나와서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출직을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앞으로의 뭐 논의 과정상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럴까요?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판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 구 정치판에서 선거직 나가지고 당선되고 정치했다면은 제가 그런 얘기 할 자격이나 또는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얼만큼 사람들이 동의를 해줄까요? 구 정치인들이 했던 그런 방법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뜻 있는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시도가 돼서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저는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고통분담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뚜벅뚜벅 제 길을 가볼까 합니다.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